안녕하세요. CR국어 양희쌤입니다. 오늘은 문법 실전 비법 세 번째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쌤이 이미 두 번에 걸쳐서 문법 실전 5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푸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설명했습니다만은 반복해서 아직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서 반복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똑같은 문제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새로운 5문제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약간 문제 유형과 난이도가 다를 수 있는데 그 다른 난이도와 문제 유형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풀이 순서가 바뀌고 또 어떻게 접근하면서 이것이 풀리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강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문법 5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라? 11번부터 풀지 말고 순서대로 풀지 말고 문제 유형을 먼저 스캔해라. 자, 순서대로 풀지 마라. 선생님 반복해서 얘기했죠. 물론 11번부터 쉬운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는 그렇게 풀어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일단 문제 유형을 전체 5문제를 다 스캔한 다음에 적당한 풀이 순서를 다시 한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 그래서 11번부터 15까지 그냥 이렇게 쭉 이런 자연적인 순서대로 풀어가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11번 풀고 15번 풀고 뭐 12, 13, 14 이렇게 푸는 경우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멘탈 보호와 시간 안배란 차원에서 내가 알고 있는 문법적 지식이 그 문제를 충분히 풀만한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풀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할 점은요, 박스 제시문이 있는 문제 유형이죠. 박스 제시문이 있는 문제는 보통 11, 12번 세트에 제일 많이 나오고요. 자, 그게 아니면 위치가 14, 15번 있는 세트에 그 위치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이따 보겠지만 오늘 풀어볼 5문제 유형은 특이하게도 13번과 14번 위치에서 박스 제시문이 2문제로 묶여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제시물, 이 개념이 박스로 나와 있는 이 문제를 풀 때는요, 그 개념의 내용이 과연 내가 알고 있는 문법 지식의 측면에서 볼 때 익숙하냐, 익숙한 개념이냐, 또 웬만큼 쉽냐, 익숙하긴 하지만 복잡하고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조금 우리가 순서를 바꿀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익숙한 개념이 아니라 생소한 개념이 나온 데다가 복잡하기도 하고 어려워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처음에 잡고 들어갔을 때 엄청난 시간 물량 그리고 이 멘탈의 소모를 겪고서 틀리기까지 하는 최악의 경우가 여기서 나오고요. 그 뒤에 있는 독서나 문학을 풀 때 들어갈 때 멘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좀 주의할 대목입니다. 자, 박스 제시문을 보고서 익숙하냐 생소하냐 이런 판단 여부를 해보시고 순서를 바꿔 푸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기를 보고 사례를 선지를 연결시켜서 풀 때 어떻게 해요? 선지 중간에 답이 확실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1번이나 2번, 3번 자, 앞부분에 답이 확실히 나왔다라고 한다면 웬만큼 지식 근거를 가지고 확신할 수 있는 경우라면 끝까지 보지 말고 넘어가길 권합니다. 당연한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공부해 나갈 때 아직 수능에 올해도 몇 개월 남았기 때문에 아직도 시간이 뭔가를 정리할 시간은 충분합니다. 문법을 아직 포기할 때는 아니고요. 자, 중요한 개념들을 그때그때 정리할 것을 자,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고요. 한번 정리했지만 좀 까먹은 학생들은 꾸준하게 복습하면서 보완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자,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문법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 문법은 잘하는 학생한테는 거의 밥입니다. 왜? 개념이 이렇게 다 알고 있고 보기에 나온 새로운 개념들을 굳이 다 읽어볼 필요가 없고 자기가 알고 있는 머릿속에 보기 개념,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개념을 바탕으로 선지를 요리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거의 꿀이죠, 꿀. 그냥 먹으면 됩니다. 요리할 것도 없어. 그냥 먹으면 돼. 자, 그런데 문법 지식이 정리가 안 돼 있고 좀 약한 학생들은 역시 문법은 시간과 멘탈과 점수를 까먹는 그런 폭탄 같은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폭탄이냐 아니면 꿀이냐 이 차이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올해 수능에서 국어를
잘 맞고 싶다면 아직 개념 정리할 시간이 충분하니까 반드시 정리하면서 문법을 준비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5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서 문제 스캔하고 문제 풀이 순서를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1번 볼까요? 딱 보니까 음운 변동 문제입니다. 너무 땡큐하네요. 딱 보니까 사례가 나왔는데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문제이네. 먼저 풀 수 있겠네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자, 12번 딱 보니까 주어, 서술어, 혼문장, 견문장. 이것도 일반적인 패턴의 문제가 되겠네요. 자, 11번의 음운의 변동, 12번의 문장의 종류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쉬운 일반적인 패턴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 13번. 자, 여러분 13번을 보니까 개념 문제 박스 대시문이 13번 중간에 들어있네요. 딱 보니까 단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무슨 분리, 자립성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맞춤법이 나오고요. 자, 뭐 이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많이 풀어본 문제 유형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그래서 13번 딱 보니까 추론하는데 일종의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자립성이니, 뭐 어절의 개수니, 뭐 조사와 뭐 어미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물론 문법 개념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이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내용은 아닌데, 조금 약한 친구들 한 2등급 밑에 중간부터 3등급부터는 조금 생소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등급 맞는 친구들은 이 질문이 이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자, 14번 볼게요. 14번 혹시 같이 묶여있는 지문인데 보기를 탐구해라. 보니까 단어의 개수, 어절의 개수, 이것도 관용어 어쩌고저쩌고 어렵지는 않지만 조금 실수할 여지가 있는 문제처럼 보입니다. 자, 15번 볼게요. 13번 아마도 순서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1, 2등급 푸는 친구들은 바로 들어가도 되겠고요. 한 2등급 이하, 2등급 중반 이하부터 3등급 이하 친구들은 순서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5번 문제 볼게요. 15번 문제 보니까 중세 국어의 특징인데 딱 보니까 기억의 2인칭 음문, 그 다음에 니은다음, 많이 봤던 건 희회종 성체언이 나왔고요. 주격조사 나왔고. 자, 이어적기가 나왔네요. 모음조가 나와있고,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15번 먼저 풀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 확인해 보니까 문제풀이 순서가 나옵니다. 어떻게 풀면 될까요? 자, 머릿속으로 정해보세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딱 보니까요, 여기 문제 풀 때, 자, 11번, 12번은 쉬우니까 먼저 순서대로 푸는 게 좋겠고요. 13번, 14번 박스 지문은, 좀 나중에 푸는 게 좋겠습니다. 15번을 먼저 풀고요. 그 다음에 13번과 14번을 푸는 이런 식의 순서를 갖는 것이 좋겠고요. 15번까지 앞에 세 문제를 후루 푼 다음에 정말 자신이 없고 시간이 쫓기는 친구들은 13번, 14번을 문학과 독서를 다 푼 다음에 맨 마지막에 푸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지금 이런 순서의 입각에서 한번 문제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볼게요, 여러분. 보기 선생님 말 굳이 읽을 필요 없죠. 뭐 교체, 탈락, 첨가, 추격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이건 밑줄 굴 것도 없네요. 자, 기억, 선지, 보기 기억과 선지 1번 보겠습니다. 권력에는 탈락과 교체, 동화 교체가 함께 나타난다. 여러분, 교체 현상 중에 동화는 뭐가 있습니까? 동화는 비음화, 유음화, 그렇죠? 자, 이런 두 가지 현상이 있죠. 자, 그러면 일단 기억 보겠습니다. 권력. 여러분 여기 보기에 나오는 음운 변동을 검토할 때 제일 그 효과적인 방법은요. 여기 표기. 앞에 이게 표기죠. 표기와 발음 뒤에 칸, 표기와 발음 사이에서 바뀐 내용이 무엇인지를 체크해 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죠. 자, 바뀐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권의 받침 니은이 여기 리을로 바뀌어 있습니다. 당연히 뭡니까? 이거는 자, 유음화, 니은이 리을 바뀐 거 유음화죠. 유음하고 일종의 교체 현상이고요. 동화 현상이네요. 이거 한 가지만 딱 일어났네요. 자, 그런데 선지 1번 딱 가보니까 동화 교체는 맞는데요. 자, 여기 유음화 나타났으니까 탈락은 X입니다. 벌써 1번 하나 지웠네요. 자, 니은 보겠습니다.
자, 니은에 밝히다가 나와 있습니다. 바뀐 거 보니까, 자, 여기 기역과 히읗이 만나서 키읔으로 바뀌는 거센 소리 대기, 다른 말로 축약이라고 하죠. 축약 현상이 한 번 딱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선지 2번 가보니까 축약이 일어난 건 맞는데, 동화가 아닌 교체, 여러분 교체 현상이 있습니까? 축약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러므로 뒷부분 X가 되겠네요. 벌써 2개 주었습니다. 세 번째 볼게요. 18. 여러분 이건 조금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디귿 부분에 혹시 실수할 수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우선 18. 우선 바뀐 거 보니까 여기 모음이 있던 자리에 리을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18, 자, 리을 비읍 겹받침 자리에 비읍이 탈락하고, 자, 여기 리을만 남아있어요. 우선 요거부터 먼저 해볼까요? 자, 리을 비읍에 비읍이 탈락하고 리을만 남은 건 뭡니까? 이건 자음군 단순화가 되겠네요. 이러면 자음군 단순화는 뭐에 속합니까? 축약 현상에 속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것만, 물론 이제 이응이 리을로 바뀐 것인가? 여러분, 이거는, 자, 선지 3번부터 먼저 가봅시다. 우선, 디귿에 축약과 교체가 없다고 했고, 첨과 탈락이 있다고 했네요. 축약과 교체가 없다. 자, 아직 판단 더 해봐야 되겠네요. 자, 다시 가봅시다. 18. 그럼 이응이 리을로 바뀐 걸까요? 여러분, 이때 이응은 자음이 아니고 모음인 상태이기 때문에 음가가 없죠. 음가가 없기 때문에 이응이 리을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응이 리을로 바뀐 게 아니라 열과 여덟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어로 만나면서 여기 뒤에 니은 첨가가 먼저 일어나고요. 먼저 열리어 일단 받기 전에 자 이렇게 자 이 자리에 모음 이 반모음 이가 아니라 이 여 자리에 니은이 첨가되는 니은 첨가가 먼저 일어난 겁니다. 니은 첨가가 먼저 일어나고 그 바뀐 자 첨가된 니은이 앞에 있는 리을 때문에 한 번 더 려 덜로 바뀌는 자 니은이 또 한 번 리을로 바뀌는 이게 무슨 현상이죠? 이게 유마네요. 유마인 교체 현상이고 동화 현상이네요. 동화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므로 니은 첨가와 자, 유마에 따른 교체 동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 그럼 선지 3번 봅시다. 자, 축약과 교체. 축약은 없는 거는 맞는데요. 교체가 없는 건 아니죠. 교체가 한번 일어났죠? 유음만 일어났으니까 이 부분서 틀렸네. 교체는 있습니다. 교체는 있음. 첨가는 있음이고요. 탈락도 있음이네요. 3번은 교체 부분이 틀렸네요. 자, 3번이 조금 복잡한 느낌이 있어요. 헷갈리는 학생들은 18의 변화 과정을 잘 정리해 놓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자, 리을 가볼게요. 덧밥. 바뀐 거 보니까 일단 피읍이 비읍으로 바뀌어 있으면 알 수 있고, 이건 뭐, 이런 음절 끝소리 규칙, 음절 끝소리 규칙의 교체 현상이죠. 음끝교라고 하죠. 근데 덧밥에 비읍이, 자, 된소리 쌍비읍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건 된소리 되기, 이것도 교체 현상이죠. 경음하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교체가 두 번, 한 번 음끝 현상과 된소리 되기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자, 첨가가 있다. 리을에 어디 첨가가 있습니까? 첨가는 없죠. 동화가 아닌 교체, 음끝이나 된소리는 자, 둘 다 동화가 아닌 교체가 맞긴 맞습니다. 교체가 두 번 맞네요. 뒤는 자, 앞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4개가 확실히 틀렸기 때문에요. 정답은 5번을 볼 것도 없이 5번이라고 확신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확신이 정확히 들지 않는 학생이라면 아직은 문법이 조금 더 정리가 필요한 학생이게 되네요. 자, 5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설명을 할 수밖에 없네요. 선생님이니까 설명해야 되겠네요. 자, 볼게요. 여러분들. 닫는다. 이런 닫는다에서 바뀐 거 보니까 일단 히읗이 니은으로 바뀌어 있는데 바로 바뀐 게 아니고 일단 히읗은 음절 끝소리 규칙에서 디귿으로 먼저 바뀌죠. 먼저 한번 바뀐 다음에 자 히읗이 디귿 바뀐 건 음절 끝소리 규칙의 교체 현상이죠. 동화가 아닌 교체입니다. 동화가 아닌 교체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자 디귿으로 음끝에서 디귿으로 바뀐 받침의 히읗이 한 번 더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는 2단계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디귿이 니은 바뀐 건 딱 보기에도 자 비음화 현상 교체
다시 말하면 동화 현상이죠. 동화에 의한 교체가 한번 비음화가 일어났고, 자, 그 다음 음끝에 의한 비동화, 동화가 아닌 교체가 또 한 번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교체가 두 번인데, 한 번은 동화에 의한 비음화 교체, 또 한 번은 동화가 아닌 음끝에 의한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동화인 교체는 자, 비음화를 가리키고요. 디귿이 받친 니은 박힌 거. 동화가 아닌 교체는 히읗이 디귿으로 바뀐 음끝에 의한 교체를 가리키죠. 자, 이렇게 해서 5번이 답이라는 걸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자, 쉬운 문제였네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왜냐면 앞에 다 지워서 5번이 재수가 없게 5번이 답이기 때문에 5번이 답일 수밖에 없는데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데요. 자, 문법에 실력 있는 친구들은 4번까지만 보면 5번이 답이 나오는 거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자, 12번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자, 여러분, 보기의 기억 디귿을 이해한 내용. 자, 보기 기억 니은 디귿을 먼저 읽어볼까요? 읽어볼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이 늘 얘기하지만, 자, 선지를 먼저 보고, 선지 먼저. 항상 중요합니다. 선지 먼저,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 나중에 보기 사례. 자, 이렇게 적용시키는 것이 문제 푸는 핵심적인 방법이죠. 자, 문장 볼게요. 기억은 주어수로가 한 번. 역시 형문장 개념이네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수와 진영은 국어 국문학과에 지원했다. 혹시 여러분들 이게 주어가 한 개로 보입니까? 두 개로 보입니까? 여기 관건이죠. 자, 공부가 된 친구들이라면 이 문장은 지수는 국어 국문학과에 지수가 지원한 겁니다. and 그리고 진영이도 주어가 두 개예요. S2입니다. 진영도 국문학과에 지원했죠? 여러분 둘이 함께 손잡고 갔습니까? 지수도 지원하고 진영도 지원했으니까 두 개의 문장이 그냥 합쳐진 거에 불과하죠. 따라서 자, 이건 견문장입니다. 대등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죠. 대등 이어진 문장에 속합니다. 자, 1번은 당연히 틀렸네요. 붙였습니까? 자, 이렇게 주어가 and로 이어진, 주어가 and로 이 두 개로 이어진 그런 특히 서술어를 각각 분리할 수 있는 이런 식의 문장에서는 혼문장이 아닌 견문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니은 문장도 가볼게요. 자, 2번 서술어가 종속적 연결 어미로 결합되어 있는 견문장이다. 자, 한번 올라가서 볼게요. 자, 2번 문장 보겠습니다. 농부들이 주어가 되겠습니다. 농부들이 별을 베고, 자, 이게 V1이네요. and, 자, 두 번째 주어 S2는 자, 아이들은 자, V2 노래한다. 자, 농부와 아이들이라는 다른 주어의 문장이 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영어로 표현하면 and에 해당하는 이게 연결어미 문장 두 개를 연결시켜 주니까 배다라는 동사의 어간에 배라는 어간 뒤에 붙어있는 어미는 자, 다양한 어미가 올 수 있는데 여기 문장 구조를 볼 때 두 개의 문장이 대등하게 연결되는 대등 이어진 문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종속적 연결 어미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대등적 연결 어미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자, 그래서 2번은 이 종속적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쉽게 두 번째까지 지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디귿은 혼문장과 견문장이 종속적으로 이어져 있다. 자, 조금 복잡해 보입니까? 자, 위에 디귿 문장 가볼게요. 바람이 불어. 자, S1, V1이네요. 자, 불어서. 자, 딱 보니까 이것이 앞에 문장이 뭡니까? 하나의 절인데, 원인이나 이유를 제시해주고 있는 그런 문장이 되겠네요. 바람이 부니까, 바람이 부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자, 그 다음 뒷문장 볼게요. 자, 산을 넘기가 한결 수월했다. 산을 넘기가 한결 수월했다. 여러분, 수월했다가 V2가 되겠네요. 여기 누가 넘어가는 겁니까? 자, 산을 넘는 것이 수월했다. 자, 여기 수월했다의 주어는 뭡니까? 산을 넘기가가 하나의 주어가 되겠네요. 산을 넘는 것이 한결 수월했다. 이게 S2가 되겠고요. 자, 여러분,
자, 뒷문장이 산을 넘기가 주어입니다. 주의하세요. 이 산을 넘기가 부분이 주어라는 거 여러분들 놓치면 안 돼요. 뒷문장의 주어는 이거고요. 앞문장의 주어는 이겁니다. 뒷문장에서는 수월했다가 되겠고 앞문장에서는 불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뒷문장 산을 넘기가 주어인데 문제는 뒤에 있는 겹문장이 자, 겹문장의 산을 넘기가 주어가 이게 명사절 아는 문장입니다. 명사절 아는 문장 뒤에 기로 끝났으니까요. 명사절 아는 문장이 명사절로 안긴 문장이란 안긴 문장이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죠? 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분석했을 때, 자, 앞문장 바람이 불어가 뒷문장을 산 넘기가 소랬다는, 자, 앞에 건 혼문장이 되겠고, 바람 불어가, 뒷문장 전체는 하나의 겹문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뒤에 거는 겹문장, 명사절, 안긴 문장을 주어로 안고 있는 겹문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종속적으로, 자, 원인과 이유가 종속적 아닙니까? 이어져 있다, 문장. 자, 맞는 분석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디귿 문장에 대한 분석이 잘 안 된 학생은 디귿 문장의 별표나 건식의 설명을 잘 한번 복습해서, 반복해서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자, 바람의 불어 혼문장. 자, 뒷문장을 산을 넘기가 소리했다가 뒤에 이어진 문장인데요. 그 뒤에 이어진 이 전체 문장. 자, 이 뒤에 전체가 이게 뒷문장이 이어진 문장 아닙니까? 자, 이 뒤에 부분의 문장은 사실은 겹문장이라는 거죠. 어떤 식의 겹문장? 산을 넘기가를 명사절을 주어로 또 안에 안고 있는 겹문장이라는 거. 그리고 그것이 뒤에 있는 겹문장과 앞에 있는 혼문장이 불어 원인과 이유라고 하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해가 안 된다면 여러분은 문장의 종류에 대한 학습을 한 번 더 개념 정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4번 이미 나와서 뒤는 볼 것도 실전에서는 뒤를 볼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문제를 틀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자, 이거를 뒤에 3, 4, 5번도 설명을 지금 하겠습니다. 자, 니은은 디귿과 달리 일단 자, 부피로는 원래 실전에서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묶어볼게요. 자, 선지 4번처럼 중간 뭐뭐와 달리가 묶여있는 문장은요, 헷갈려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묶어서 판단하는 게 빠르죠. 묶어볼게요. 4번은 디귿과 달리를 묶고 5번은 니은과 달리를 묶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는 니은이 되겠습니다. 4번 주어. 니은은 앞문장을 뒷문장에 위치시켜도 문장이 성립한다. 다시 말하면 앞문장을 뒷문장 속으로 바꾼다. 자, 니은 가볼게요. 농부들은 별을 베고 아이들은 노래한다를 뒷문장을 바꿔볼게요. 자, 앞문장을 뒷문장 속에. 자, 농부들은 별을 베고 노래한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자, 뒷문장을 속으로 위치시킨 문장이 성립하지 않네요. 너무나 쉽게 X가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디귿과 달리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니은부터 틀렸으니까요. 자, 그 다음 선제 5번 볼게요. 자, 5번 읽어볼게요. 디귿은, 니은과 달리, 자, 일단 이걸 빼놓고 디귿만 볼게요. 디귿은 앞뒤 문장의 순서를 바꾸었을 때 의미의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한번 순서 바꿔볼게요. 디귿을. 자, 바람이 불어 산을 넘기가 한결 수월했다. 바꿔보겠습니다. 산을 넘기 한결 수월해서 바람이 불었다. 이렇게 바꿨을 때 의미가 완전 달라지네요. 의미 차이가 나타나죠. 쉽게 X입니다. 정답은 3번임을 한 번 더 확인이 되네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쌤이 아까 미리 문제 푸는 순서를 정할 때 얘기했습니다. 13, 14번은 나중에 푸는 걸 써있기 때문에 선생님 먼저 15번을 먼저 풀어볼게요. 자, 15번 중세구의 특징인데, 자, 보기 2, 보기 1과 보기 2 두 개의 지금 개념이 나와 있네요. 보기 2는 개념, 그 다음에 보기 1은 개념, 그리고 보기 2는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가 뒤에 있겠죠. 여러분 이런 문제 어떻게 푸냐?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이런 문제 어떻게 푸냐면요. 자, 선지를 맨 먼저 보고 그 다음에 A와 기억 거꾸로 선지부터 먼저 그 다음에 보기 2를 거쳐서 그 다음에 보기 1으로 거꾸로 올라가는 순서를 푸는 것이 뇌의 과부하를 줄일 수 있다.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자, 그럼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A에 온다를 보면 기억을 확인할 수 있다. A에 온다. 내 언제 온다? 현대풀이 보니까 의문형어입니다. 의문형으로 되어 있네요. 해석이, 현대 해석이. 그러면 니은다가 의문형을 다 알고 있죠? 이게 중세국어에서 의문형 어미인 거 모르는 학생이 있다면 다시 돌아가서 백해서 중세국어의 문법을 한 번 더 정리하기 바랍니다. 현대국어의 니은다는 그죠? 평소형 어미가 되겠지만 중세국어에서 2인칭 주어가 올 때는 2인칭 주어, 너 2인칭 주어에서 니은다가 오면 100% 의문형 어미로 해석됩니다. 기본적인 상식 개념이죠. 자, 선지 1번 기억 가보겠습니다. 기억 확인. 2인칭 주어 2인칭 오면 니은다. 이건 뭐 풀 것도 없이 1번 오케이입니다. 자, 이거 판단하는데 개념과 지식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판단하는데 5초 이내, 2초면 되겠습니다. 2초. 자, 1번은 오케이네요. 자, 2번 보겠습니다. B의 내희를 보면 딱 보기 히읗 종성 체언이네요. 내희 이러 발알에 가나니 내가 생겨. 이때 내는 냇물입니다. 냇물이 생겨서 즉 그게 흘러가면 냇물이 강물이 되고 강물이 바다로 이어지겠죠. 바다에 가니. 자, 이때 내희는 자, 여기서 보세요. 자, 이거 형태에서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내희 형태에서 분석하면 내 플러스 히가 아니고요. 내 히읗 플러스 이가 되죠.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내의 플러스 이. 내 히읗이 명사, 냇물이라는 명사인데, 자, 그게 모음 주격조사를 만났을 때 히읗이 살아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히읗 종성 체언이라고 합니다. 히읗이 종성 끝에 걸려 발음이 나타나는 그런 명사 체언입니다. 히읗 종성 체언이고요. 뒤에 조사 이가 붙어 있는데, 자, 이어졌기 하기 때문에 히읗이 뒤로 넘어가는 거죠. 자, 따라서 니은 보겠습니다. 히읗을 종성하신 명사들 뭐라고 한다고요? 히읗 종성 체언. 자, 뭐 이런 것들 많습니다. 살코기에서 피부, 살도 히읗 종성 체언이고요. 그래서 살과 고기가 만나면 현대국어에서 살코기라고 하는 그런 표기가 탄생을 한 겁니다. 그렇죠? 이런 사례를 기억해 두면 되겠고요. 자, 2번도 쉽게 알 수 있고 판단하는데 이것도 오케이. 지식을 알고 있는 친구라면 판단하는데 2초도 안 걸립니다. 자, 3번 볼게요. 자, A의 내와 C의 남해를 비교해보면 디귿을 확인할 수 있다. A의 네, 너희의 네 볼게요. A의 너희는 뭡니까? 해석이 너, 눈이라 되어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역시 네를 형태에서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올라와서 여러분 이렇게 가봅시다. 형태에서 분석 어떻게 합니까? 원형을 추측해볼게요. 너 플러스 주격조사 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현대국의 는에 해당하는, 자, 그러므로 너 플러스 체언 대명사 너 2인칭, 그 다음에 대명사가 있고 주격조사 이가 붙었네요. 자, 디귿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자, 이때에는 주격조사 이가 붙었다는 거 눈 감고도 알 수 있죠. 주격입니다. 그다음 C의 남해. 자, C의 남해 가볼게요. 남의 뜻을 거스디 아니하고 딱 해석 보니까 남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남해를 형태에서 분석해 보면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네요. 나의 어떻게 미음을 앞으로 당겨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애로 형태에서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형태에서 분석이 혹시 안 되는 친구도 있습니까?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네요. 자, 미음을 당겨서 이어졌겠으니까 원형을 추적하려면 거꾸로 당겨서 앞으로 당겨놓고 그럼 남은 게 뭡니까? 자, 아래아가 붙은 애가 남죠. 현대어풀이를 참고해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써 있습니까? 이거는 남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의가 무슨 조사이죠? 관형격 조사네요. 그러므로 남의 애는 관형격 조사라는 걸 현대어 풀이를 통해서 알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므로 애는 관형격이고 내의 이는 주격이기 때문에 똑같을 수 없죠. 자, 이것을 비교해 보면 디귿을 알 수 있다. 주격 조사임을 알 수 있다. 여러분들, 자, 여기 내는 주격인데 남의 애는 관형격이니까 자, 분명히 A는 디귿의 주격인 거를 일치시켜서 알 수 있지만 남의 A는 관형격이기 때문에 자, A에서 알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이게 틀렸네요. 자, 3번이 답이라는 걸 진짜 어렵지 않게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법적인 지식이 있는 친구는 이미 답이 나온 상태 아닙니까? 여기서 끝나야 돼요. 그래서 끝! 4번 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나 아직 지식이 안 된 친구들, 선생님 친구들에게 설명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B의 발아래와 D의 할 가로를 보면 리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네요. 그럼 B의 발아래, 발아래가 아니라 바다에란 뜻이네요. 여러분, 바다래를 형태에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발아래 오른쪽으로 쭉 뽑아서 형태에서 분석 어떻게? 자, 바다에 조사가 붙어있는 걸 알 수 있네. 그러면 명사는 어디까지입니까? 역시 리을을 앞으로 당겨야 되겠습니다. 바라를 당기고 여기 애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 자, 체언의 명사, 이 바라래라는 명사 안에 조사, 저기 안에 모음이 뭐가 붙어 있습니다. 발아래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아라고 하는 지금 이 부분이 양성 모음 아닙니까? 자, 이 부분이 양성 모음이 왔습니다. 자, 이게 체언 속에 양성 모음이 들어있고요. 그럼 조사 역시 양성 모음의 조사가 와야지만 모음 조화가 되겠죠. 체언 속에 모음이 양성 모음이면 조사 역시 양성 모음이 있는 조사가 와야 되고요. 체언 속에 모음이 음성 모음이면 역시 조사 속에 모음도 음성 모음이 있는 음성 형태의 조사가 와야지 맞겠죠. 자, 발아래 애가 여러분들 이게 무슨 형태의 조사입니까? 이것도 역시 양성이 되고 이것도 역시 아도 양성이기 때문에 모음 조화가 되어 있네요. 자, 일단 발아래가 리을 뭡니까? 리을이 자, 모음 시작 조사 앞절의 종성은 다음 절의 초성으로 내려 적었다 라고 됐네요. 자, 내려 적었다? 이어적기를 가리키는 거냐. 이건 아직 양성모음 모음조가 아니고 이어적기를 묻고 있네요. 발아래 리을이 뒤로 넘어갔으니까 이어적기를 확인할 수 있는 건 맞네요. 할가로 역시 할가로 역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할가로를 현대풀이 보니까 흙으로가 되어 있네요. 자, 뒤에 조사가 붙어 있고 부사격 조사 의로가 붙어 있고 앞에 체험 명사가 있는데 역시 이어적기 뒤에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거꾸로 당겨서 형태소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할이 있고 기역을 앞으로 당겨야 되겠죠. 그럼 할에 기역이 오고요. 그 다음 조사는 아래아의 아로가 왔겠네요. 자, 그럼 역시 이어적기 뒤에 있음 내려잡는 거, 이건 이어적기 개념을 가리키는 거지 않습니까? 자, 리을이 따라서 선지 4번도 할가로도 역시 이어적기가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고 발아래 역시 이어적기가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네요. 리을은 맞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C가 남았네요. 자, C에서 미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음 보니까 모음조화 되어 있는 여러분들. 체험 플러스 조사 결합할 때 모음조화 되는 건 다 아시죠? 자, 모음조화는 어간과 어미 사이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체언과 조사 사이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단어 안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자, 한 단어 안에서도 모음조화가 일어났는데요. 오늘 여기 선생님이 체언과 조사의 경우에만 간단히 여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C의 뜨들, 타발 이런 뜨들을 형태에서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뜨들. 자, C의 뜨들이 있습니다. 형태에서 분석을 해볼게요. 칸이 지금 부족한 선생님이 칸을 한번 볼게요. 뜨들. 자, 역시 이어적기 뒤에 있으니까 거꾸로 디귿을 앞으로 당겨서 이어적기를 원형 분석할 때는 자, 자음을 앞으로 당겨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뜨하고 디귿이 온 다음에 조사, 을이 왔네요. 그죠? 여러분들. 자, 여기 중간에 들어있는 모음, 여기 의가 여러분들 양성모음입니까? 음성모음입니까? 얘는 둘 다 마이너스 음성모음, 얘도 음성모음이죠? 둘 다 음성모음이니까 모음 조화가 모조가 일어나서 맞는 내용이네요. 모조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반대로, 자, 타발을 한번 써볼까요? 자, 여러분들 타발. 역시 형태에서 분석해 볼게요. 자, 탑에 아하고 조사 아래 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이 아도 양성 플러스 양성이고 아래 아도 플러스 양성이니까 플러스끼리 모여있으므로 역시 모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 당연히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중세국의 모음 조화는 체언과 조사, 금방 봤던 것 체언과 조사의 사이에서 어간과 어미의 사이에서 혹은 한 단어 내에서 일어나는데 여기 어간 어미와 체언조사 이 1번, 2번이 문제에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고요. 자, 체언조사에 선생님이 뜨들과 타발을 했으니까 뭐 쉽게 알 수 있겠죠? 선생님이 그러면 여기에 다른 사례 한번 어간과 어미를 들어볼게요. 그럼 어간과 어미 예로 그 훈민정음에 그게 나오죠. 백성들로 하여금
날마다 수매 편안히 하구조 할 따라면이나 그런 구조를 하면 수매가 어간과 어미 사이에 모음조가 돼 있다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기본형이 쓰다에 쓰죠. 사용하다. 자, 쓰다가 쓰에다. 자, 어미는 뭐가 왔습니까? 명사형 어미 음이 왔죠. 그죠? 자, 이렇게 뒤에 조사 역시 애가 오긴 왔습니다만 여기서 애는 뺄게요. 자, 우선 이 쓰다의 어간과 자, 어미 명사형 어미인데 자, 확인해 볼게요. 자, 쓰다의 양성입니까? 음성입니까? 음성 모음이네요. 자, 음의 우 역시 양성입니까? 음성입니까? 음성 모음입니다. 그래서 둘 다 음성 모음에서 어간과 어미 사이에 모음 조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번도 개념을 한번 정리하면서 문제를 풀어 보았습니다. 3번에서 답이 나왔으니까 자, 개념 전문 학생들은 3에서 멈춰야 돼요. 자, 지금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학생들은 자, 다음 13번과 14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을 풀기 위해서 지문을 훑고 보니까 아까만 봤지만 단어, 그다음 맞춤법, 분리, 자립성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생소한 느낌이 있지만 풀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지문이죠. 이럴 때는 제시문을 읽기 전에 문제를 한번 먼저 보는 것이 좀 이로울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내가 알는 지식과 개념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한다면 굳이 제시문을 읽으면서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일단 한번 접근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13번 문제 보니까 추론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는 뭡니까?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이죠. 자,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선지를 읽고서 혹시 적절한 것인데 틀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시간이 굉장히 벌 수도 있는 운이 좋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선지 읽어볼게요. 단어로 인정받으려면 자립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1번이 답인가? 좀 자신이 없어 보이죠. 이럴 때는 제시문을 보는 게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단어라고 한다면 단어는 우리가 기억할 때 모든 품사에다가 지식을 모든 품사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품 모든 품사에다가 조사는 그 체언에 붙여 쓰지만 조사를 단어로 인정하죠. 모든 품사와 조사가 국어의 부품사를 포함해서 조사는 붙여 쓰긴 하지만 다시 말하면 붙여 쓴다는 건 자립성이 없다는 뜻이죠. 자립성이 없지만 조사는 어때요? 분리가 쉽기 때문에 자립성이 없지만 분리가 쉬워서 단어로 인정받는 것이라고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습니다. 자, 그때의 지식을 지금까지 기억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간간히 문제에서 살펴보았다면 충분히 알 수 있네요. 1번은 그래서 반드시 자립성이 필요한데 반드시는 아닙니다. 왜? 무엇 때문에? 조사는 자립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립성이 없지만 단어는 인정되기 때문에 1번은 반드시가 틀렸네요. 자, 선지 2번 볼게요. 조사가 쓰이지 않는 문장에서 단어와 어조의 개수는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조사가 쓰이지 않는 문장, 여러분도 혹시 이런 거 예문을 들어보시, 단어 개수? 여러분, 단어 개수와 어절 개수는 중학교 때 처음 우리가 단어, 어절, 조사 이런 품사를 배울 때 처음 배웠던 개념 아닙니까? 그때 기억을 좀 떠올려 볼 수 있거나 고등학교 때 문법을 학교에서 배웠을 때 한번 우리가 이걸 접할 수 있었는데요. 그럼 단어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단어 개수는 모든 품사, 띄어쓰기 된 모든 품사, 띄어쓰기 된 모든 품사 플러스 조사 개수를 포함한 거죠. 단어 개수는 조사 개수를 분리해서 따로 세줘야지만이 인정되죠. 자, 단어 개수는 띄어쓰기 한 거에다가 조사 개수를 따로 띄어서 플러스 해줘야만 단어 개수가 나오고요. 어절 개수는 우리가 띄어쓰기 개수라 그동안 배웠던 기억이 날 겁니다. 여러분, 어절 개수는 띄어쓰기 개수고 단어 개수는 띄어쓰기 한 거에다가 조사를 따로 띄어서 플러스 해줘야만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동일하다. 자, 기본적으로는 동일하지 않죠. 그런데 문장에 뭐냐? 조사가 쓰이지 않은 문장이라고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자, 좀 헷갈릴게요. 선생님이 예문 한번 들어볼게요. 자, 밑으로 보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 밥 먹어. 당연히 세 단어를 띄워야 되겠죠? 여러분, 여기 이 문장에서 단어 개수는 몇 개입니까? 이 문장은 지금 조사가 빠져있죠? 조사가 빠져있기 때문에 단어 개수는 그냥 나 한 개 여보세요? 단어 개수는 나, 밥, 그 다음에 먹어에서 몇 개입니까? 단어 개수는 3개가 되겠네요. 3개. 조사가 안 쓰인 문장에서. 자, 근데 이 문장에서 자, 어절 개수는 여러분 어떻게 씁니까? 띄어쓰기 개수라고 했으니까 띄어쓰기 개수를 한번 세볼게요. 나, 밥, 먹어. 그럼 몇 개가 되겠습니까? 똑같이 3개가 되겠네요. 여러분 그렇죠. 똑같이 3개가 됩니다. 그러므로 조사가 안 쓰인 문장에서는 단어와 어절 개수가 똑같을 수밖에 없네요. 왜? 단어는 조사를 따로 빼서 세주는 것이 정상인데 조사가 안 썼기 때문에 똑같아지는 거죠. 자, 알겠습니까? 그럼 선생님이 자 설명 좀 더 하기 위해서 나의 밥 먹어에서 조사를 집어넣어 볼게요. 나는 밥을 먹어. 나는 혹은 밥만 먹어. 자, 이런 식의 문장이 있다고 쳐봅시다. 자, 조사가 몇 개 들어갔습니까? 조사가 여기에 지금 몇 개 들어갔냐면요. 자, 는 하고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단어, 아까 어절 개수가 3개, 나는 밥만 먹어. 어절 개수는 똑같이 3개인데, 자, 이 문장에서는 자, 단어 개수는 몇 개입니까? 는과 만을 추가해서 5개. 단어 개수는 5개고, 조사 2개를 분리해 추가해야 되니까 어절 개수는 똑같이 3개가 되겠네요. 따라서 조사가 들어가면 단어 개수와 어절 개수는 달라지지만 여기 쓰인 것처럼 조사가 쓰이지 않는 문장이라는 조건이 있는 한에서는 단어와 어절 개수가 동일하다는 건 맞는 분석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조금만 예를 떠올려 본다면 자 13번 문제는 2번이 답이라는 걸 우리 지식과 개념 그동안 갈고 닦은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풀면 지식을 가지고 푸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2번이 답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지식과 개념이 없고 자신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 문제를 맞추려면요 제시문을 위에 거 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쵸? 아니 머리에 들어있는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문제를 풀어요? 찍던가 아니면 시간을 들여 제시문을 읽어서 제시문을 끊어 읽기 하면 선제나 식을 지워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지금 선생님이 지금 말한 방식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위에 올라 13번을 풀기 위해서 제시문을 읽어가면서 선지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어는 다른 요소와 결합 없이도 자립하여 쓸 수 있는 말. 단어의 일반적 개념 뭡니까? 자, 분리할 수 있다. 첫 번째 분리성, 두 번째 자립성. 이 단어의 일반적인 조건입니다. 김밥 잘 먹었다 해서 김밥이나 잘 먹었다 모두 홀로 쓰일 수 있는 단어. 자, 홀로 쓰일 수 있다는 거 뭡니까? 홀로 쓰일 수 있다는 건 분리할 수 있다, 자립할 수 있다는 뜻이네. 그죠? 따라서 자, 김밥 잘 먹었다 해서는 자, 띄어쓰기 단위 어절의 기본적인 정의는 어절의 개념이 나왔습니다. 어절이 뭡니까? 띄어쓰기 개수를 가리키네요. 자, 이 경우에는 여러분, 이 경우 김밥 잘 먹었다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단어 개수, 단어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세 개. 단어는 3개가 되겠고요. 어절도 역시 띄어쓰기니까 하나, 둘, 셋, 3개가 되겠습니다. 이건 같음을 알 수 있네요. 자, 이건 조사가 안 쓰. 김밥을 잘 먹었다. 혹은 김밥을 잘도 먹었다. 을이나 도 같은 조사가 빠져있는 상태에서는 조사가 빠진 경우에는 어절과 단어의 개수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모든 단어는 띄어쓰는 것을 원칙을, 단어는 띄어쓰는 거 원칙이다? 당연하죠? 한글 맞춤법의 규정은 이 자립성, 자, 단어의 기본적인 속성, 자립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문단을 끊어 읽었죠? 그러면 선지 지울 수 있는 게 있는가 볼까요? 자, 반드시 자립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다음 문단에 나옵니다. 이 문단 볼게요. 자, 그런데 자립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여기 문맥이 바뀌면 여기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네. 자립성이 단어의 중요한 조건인데 그런데라는 접속 부사가 나온 걸 봤을 때 그러면 자립성 말고 다른 내용이 추가되는구나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띄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는 붙여 쓴다라고 하여 홀로 쓰일 수 없는, 이런 홀로 쓰일 수 없는 무슨 말일까? 자립성이 없는이네요.
자립성이 없는 조사를 단어로 인정한다. 다시 말하면 조사 같은 사례 때문에 자립성을 가지고 단어를 규정할 수 없다는 거죠. 자립성이라는 속성이 있지만 그거는 플러스 다른 속성이 더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립성이 없는데, 그죠? 조사는 자립성이 없는데 왜 단어로 인정돼? 왜?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조사는요. 자, 근데 김밥을 잘도 조사 두 개가 추가됐습니다. 조사 을과 도가 각각 김밥과 잘에 결합하지 않고 홀로 수일 수 없습니다. 자, 이 을과 도가 조사인데요. 이 조사 을과 도는 김밥이라는 명사 체언, 잘이라고 하는 부사, 자, 부사에 결합하지 않으면 홀로 수일 수 없죠. 맞잖아요. 그죠? 어떻게 홀로 수 있습니까? 나는 도 먹었다. 이렇게 할 수 없었습니까? 하지만 김밥과 잘은 조사와의 결합 없이 자립할. 그렇죠. 자, 이때 김밥을이라는 목적 없이 쓰일 수 있고요. 잘도 이 잘이라는 부사 역시 도라고 하는 조사 없이 쓰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조사 없이 자립하여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들과 결합해 있는 을이나 조사, 을이나 도는 쉽게 분리할 수 있다. 조사의 특성이네요. 자, 조사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자, 쉽게 분리할 수 있다는 특성이에요. 이 분리성. 자, 단어의 제일 특성은 자립성이고요. 자립성 말고 단어로 인정되는 조사의 경우를 우리가 고려해 본다고 한다면 분리성이라는 새로운 조건을 추가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그렇다면 선지 1번을 지울 수 있네요. 자, 인정받기는 자립성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아니다. 조사는 자립성이 없어도 인정받기 때문에 1번 틀린 거죠. 자, 이 문단까지 끊어 읽었을 때 13번 선지 1번은 내용적으로 지울 수는 있네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선지 2번도 아시네요. 조사가 쓰이지 않는 문장에서는 단어 조사 동일. 여기서 이 문단까지 읽고 2번 답이 나오네요. 제시문을 읽어봐도. 그죠? 이미 2번이 분명하기 때문에 3번 넘어갈 필요 없고. 자, 그러나 우리가 공부하는 김에 이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 위에 3문단과 그 끝문단까지 한번 선생님도 읽어보겠습니다. 자, 3문단 가볼게요. 길지 않으니까. 자, 이제 3문단의 주인공은 조사가 아니라 뭐로 바뀌었습니까? 어미로 주인공이 바뀌었는데, 여러분들, 이런 제시문 읽을 때 독서와 똑같아요. 제시문에서 주어가 바뀌면 반대 동그라미 치고 표시해야 됩니다. 2문단의 주인공은 어미고요. 3문단의 주인공은 어미고요. 자, 2문단의 주인공은 조사였습니다. 1문단의 주인공은 뭐였습니까? 단어였죠. 핵심어는 1문단의 핵심어는 자립성이었고요. 2문단의 핵심어는 분리성이었습니다. 3문단의 핵심어, 어미에 대한 핵심어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걸 찾는 게 3문단을 잘 읽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조사와 달리 분리성이 없기 때문에 단어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쵸? 어미는 어디 뒤에 붙어 있죠? 보통 어간 뒤에 붙어 있습니다. 가다가 할 때 다가 어미고 가가 어간 아닙니까? 자, 이 어미는 조사와 달리 분리성이 없다. 단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 여러분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다라는 이 두 개의 음절이 단어가 몇 개입니까? 단어 한 개예요. 어절도 한 개고. 그죠? 이 다를 어미로, 이 다 어미를 단어로 따로 분리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자, 먹었다의 어간 먹이 홀로 쓰일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아까 김밥이나 반대로 봅시다. 어간 먹은 홀로 쓰일 수 없고요. 반대로 김밥이나 잘은 홀로 쓰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반대, 지금 대립 개념이 나왔습니다. 김밥은 홀로 쓰일 수가 있고, 그죠? 먹은 홀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미는 불성이 없다는 거죠. 자, 반면 또 한 번 꺾이네요. 자, 주어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여러분들. 의존명사 보조용어라는 주어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주어가 바뀌면 선생님 주의해라고 했죠? 의존명사 보조용어는 어미 다음에 새로운 주어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죠? 자,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자, 내용이 바뀌겠습니다. 보조용어는 자, 분리성이 있대요. 그럼 단어 인정되는 거죠. 얘는 단어 인정이 되고 어미는 인정이 안 되고 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네요. 자, 할 수 있다와 김밥 먹고 싶다에서 의존명사, 여기 수가. 자, 수가 의존명사고요. 의명. 그럼 단어 인정은 단어 몇 개입니까? 할 수 있다. 단어 3개 되겠네요. 김밥 먹고 싶다 해서. 자, 싶다가 보조용언입니다. 보조용언. 그럼 단어 몇 개입니까? 김밥 먹고 싶다. 단어 3개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 수하고
보조용어 쉽다는 각각 관용어와 본용어는 없이 단독으로, 그죠? 단독으로 쓸 수는 없어요. 할 수가 할이라는 관용어 없이 쓸 수 있습니까? 자, 먹고 싶다에서 싶다가 먹고라는 본용어는 없이 쓸 수 있습니까? 앞에 본용어는 먹고와 앞에 관용어 할이라는 관용어 없이는 단독으로 쓸 수 없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자, 그렇지만 앞에 있는 관용어 할과 본용어 먹고는 단독으로 쓸 수, 앞에 수와 싶다는 단독으로 못 쓰이지만, 자, 앞에 할과 먹고는, 즉, 할이라는 관용어와 먹고라는 본용어는 단독으로 쓸 수 있잖아요. 따라서 뒤에 수와 싶다가 단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3문단까지 끊어 이렇게 선지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선지 3번에서 어미는 불일성은 인정되지만, 조사와 달리, 묶어볼게요. 자립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여러분, 어미가 분리성이 인정됩니까? 아까 여기 나왔잖아요. 어미는 분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여기 써 있어요. 분리성이 없더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아이고. 자, 아까 어미는 분리성이 인정된다고 써 있죠. 반대로 나와요. 보세요. 분리성이 자, 더 올라가서 분리성이 없더라고 나와 있어. 그죠? 분명히 본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3번은 여기서 틀렸어요. 분리성 인정 X입니다. 벌써. 자, 그 다음에 의존명사 4번 보조용어는 각각 체언과 용언이라는 점에서 체언과 용언이라는 점에서 단독으로 쓸 수 있다. 여러분, 단독으로 쓸 수 있습니까? 단독으로 못 써요. 아까 나왔어요. 자, 의존명사와 본용어는 자, 단독으로 쓰일 수 없다라고 여기 이미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뻔하게 X네요. 그죠? 선지 5번 볼게요. 합성어 형성하는 두, 이거는 여러분, 선지 5번은 마지막 문단을 읽어야지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5번, 자, 마지막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편, 단락이 바뀌면서 주어가 바뀌네요. 하나의 단어라면 내부에서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데, 이를 고립성이라고 한다. 고립성, 새로운 개념이 나왔네. 고립성이는 뭐지? 자, 갑자기 합성어라는 주어가 튀어나왔습니다. 합성어인 김밥은 자, 각각 자립성을 지닌 단어인 김과 밥으로, 그쵸? 김, 어근, 밥도 어근, 명사어근이니까 각각 분리될 수 있죠. 자, 하지만 김밥에서 분리되는 김이나 밥 혹은 김과 밥이라는 표현에는 원래 있던 김밥의 의미가 사라져. 여러분들, 김과 밥은 원래 각각의 김 혹은 밥의 의미를 따로 갖고 있습니다만은 김밥이 단어가 합성이 되어서 김밥이라는 새로운 명사를 만든 거 아닙니까? 김은 날것으로 먹을 수도 있고 밥을 그냥 밥만 먹을 수도 있는데 김과 밥이 만나 새로운 차원의 사물, 김밥이라는 새로운 사물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김밥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럼 따라서 고립성을 기준으로 볼 때 자립성을 지닌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 합성어나 파생어도 하나의 단어로 취급되어서 붙였습니다. 합성어 단어는 그 어근을 분리해서 단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김밥은요, 합성어인데요. 단어가 몇 개? 한 개예요. 어근은 두 개지만 단어를 한 개로밖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이걸 분리하면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적을 볼게요. 합성어 형성하는 두 개 어근이 분리되면 단독으로 자립성을 지닐 수 없다. 단독으로 자립성을 지닐 수 있죠. 자립성을 왜 각자 어근이니까 여러분 김과 밥을 쪼갰을 때 각각을 따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래서 단어 자립성은 있지만 단어로 인정은 안 돼. 왜? 분리했을 때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5번 또 틀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시문을 읽고 나서 한번 내용을 이해해봤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쭉 한번 복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굉장히 복잡하진 않지만 여기 조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단어의 개수와 여러분들 어절 개수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요. 여기 단어의 개수와 어절 개수 이것들은 이미 여기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조사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문제는 여기 어미 의존명사 보조용어 부분하고 합성어의 부분은 우리가 좀 생소한 영역입니다. 이 부분이 생소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왔을 적에 이런 개념을 집어넣는 것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의 어떤 장점이 되겠죠? 이거 너무 어려워, 생소해, 하기 싫어 하고 버린다고 한다면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단어나 어절개수, 단어의 특성을 묻는 개념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 부분 의존명사 보조용은 어미, 그 다음에 합성어에서 단어의 개념 부분은 연결되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할 가치가 있는 측면을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 꼭 한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자, 14번 문제입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겠는데요. 탐구에서 보기를 탐구한 내용 적절치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돌다리는 혼자 완성할 수가 없다. 어호. 그럼 보기를 먼저 보지 말고 뭘 봐라? 선지를 먼저 봐라. 선생님이 늘 강조했던 일이죠. 그럼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에 사용된 단어 개수. 자, 기억 단어 개수 해보고 니은 단어 개수 해볼게요. 자, 기억 단어. 일단 단어 개수는 어떻게 띄어쓰기 플러스 조사 개수를 세보면 되겠죠. 자, 무슨 기억의 단어 개수 해볼게요. 띄어쓰기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띄어쓰기는 자 여기서 6개네요. 기억은 띄어쓰기는 6개인데 조사가 몇 개 있습니까? 조사 개수를 세봐야 되겠네요. 조사는 는 하나 있고 자, 가 있고 2개가 있네요. 조사 개수가 2개니까 기억의 단어 개수는 기억 단어 개수는 몇 개입니까? 8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니은 단어 개수 해볼게요. 똑같은 방식으로 니은에 띄어쓰기 몇 개 되어 있습니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띄어쓰기가 5개가 있고요. 조사 개수를 세볼게요. 니은에서. 자, 은 1개. 자, 여러분 주의합시다. 지금까지도 이 부분처럼 조사 개수가 몇 개인지 다 한번 세요. 조사 개수 몇 개입니까? 자, 여러분 조사 개수는 여기서 2개입니다. 까지가 1개의 조사고요. 자, 그 다음에 그다음 도도 또 하나의 조사죠. 조사가 2개 있습니다. 여기에 조사가 가지, 도, 그 다음에 헛수고, 만. 자, 조사가 하나, 둘, 셋, 4개가 되겠습니다. 조사가 4개. 그러므로 니은의 단어 개수 몇 개입니까? 니은의 단어 개수는요, 5 플러스 9입니다. 9. 동일하다? No! 동일하지 않습니다. 기억은 8개, 니은은 9개가 되겠는데, 개수 세는 방식을 혹시, 잘 모르는 학생은 선생님이 필기한 걸 잘 보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적절치 않은 것을 물었네요? 그렇게 답은 벌써 나왔네, 1번. 자, 정확히 셀 수 있는 학생이라면 벌써 답이 1번에서 나왔네요. 이렇게 문법은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 학생이 유리한 거예요. 2, 3, 4 볼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틀린 학생들 위해서 선생님이 서비스로 알려줄게요. 여러분, 야구르죠? 자, 모르는 학생들, 틀린 학생들 잘 보세요. 자, 니은. 자, 선지 2번 보겠습니다. 기억이 니은에 비해 어절 개수가 하나 더 많다? 여러분들, 어절 개수는 무조건 띄어쓰기 개수 합니까? 여러분들, 아까 나왔네요. 여기. 기억의 띄어쓰기 개수는 여기 나왔습니다. 몇 개였습니까? 6개였고, 니은의 띄어쓰기 개수는 아까 5개라고 나와 있네요. 자, 뭐가 더 많습니까? 자, 기억이 니은에 비해서 1개 더 많네요. 기억은 6이고 니은은 5니까 하나 더 많다. 2번은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선지 3번 갑시다. 니은과 달리가 있으니 묶어야 되겠네. 무조건 묶어. 자, 그럼 주어는 기억에는 관용어가, 그럼 관용어가 꼭 필요한 단어. 여기 형광펜 거 보세요. 관용어가 필요한 단어. 이게 뭘 가리키는 걸까요? 이것이 뭔지 안 떠오르는 학생은 문법이 약한 학생. 자, 이거는 의존명사가 되겠대요. 관용어가 필요한 단어는요, 혼자 쓰일 수 없는 명사, 체언, 의존명사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기억에는 의존명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기억해 볼까요? 이 돌다리는 혼자 완성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여기 기억 문장에 의존명사 뭐가 있습니까? 자, 의존명사는 여기 수가의 수. 자, 완성할 수가의 수가 의존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있으니까 맞는 거네요. 3번은 그럼 니은에는 없다는, 그럼 니은에는 의존명사가 없다는 뜻인데 니은 동생은 지금까지도 헛수고하고 있다. 의존명사가 없네요. 그럼 3번도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선지 4번 보겠습니다. 기억에 없다와 달리 니은에 있다. 묶어요? 달리는 묶어볼게요. 그럼 주어는 니은에 있다네요. 니은에 있다는 단독으로 쓰일 수 없다? 자, 니은 가봅시다. 그럼 단독으로 쓰일 수 없다니 서술어인데 용언인데 단독으로 쓰일 수 없으니까 웬만하면 뭘 가리킵니까? 용언인데 단독으로 못 쓰인다? 그러면 뻔한 거 아닙니까? 뭘 가리켜요? 보조용언을 의미하는 자, 그런 개념이 되겠네. 보조용언입니다. 그러면 자, 니은에 있다가 보조용언 맞습니다. 올라가 봅시다. 홀수고만 하고 있다? 그럼 하고가 본용언이고 있다가 보조용언 맞네요. 그죠? 자, 그러면 4번도 맞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기억에 없다 달래. 자, 니은에 있다는 보조용언이고 기억에 없다는 본용언이라는 뜻인데요. 확인해 볼까요? 자, 완성할 수가 없다.
번용은 맞네요. 그럼 4번의 앞부분도 맞고 뒤에 니은에 있다도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선지 5번 가볼게요. 기억의 헛수고와 달리 니은의 돌다리. 자, 여기 묶어볼게요. 이렇게 묶어놓고 니은의 돌다리가 주어입니다.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되어 있다. 그럼 이거는 합성어란 뜻이네요. 두 개의 어근이 있다는 뜻이니까 합성어란 뜻이고요. 하나의 단어가 되었다. 그쵸? 돌다리. 돌다리는 돌도 명사고 다리도 명사인 합성어인데 각각 명사어근, 자 명사어근이기 때문에 원래는 두 개의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합쳐져서 한 개의 단어로 단어 개수가 줄었기 때문에 얘는 뒷부분 니은문에 대한 분석은 맞는 분석 선지가 되겠고요. 앞에 기억에 달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럼 헛수고는 달리니까 두 개의 단어가 결합한 게 아니라 뜻이네요. 가봅시다. 헛수고는 헛이라는 게 뭡니까? 접두사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수고는 명사 어근이 되겠는데, 역시 접두사는 단어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헛수고는 단어가 몇 개입니까? 여기는 단어가 한 개로 인정이 되네요. 단어가 두 개가 아니고. 따라서 달리라고 하는 분석은 맞는 분석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이 끝났네요. 여러분들 13번, 14번, 특히 14번을 많이 틀렸는데 이거 틀린 학생들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 개념을 어디에서 실수가 있었나. 문법은 개념이 거의 80%입니다. 개념이 약한 친구들 개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문법 실전 비법 세 번째 시간으로 5문제를 실전으로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순서 재배해 보시고 문제 유형에 대한 접근 방법을 정리해 놓으시고 박스 제시문이 있는 문제 어떻게 하라고요? 자, 그거는 익숙한 경우와 생소한 경우 나누어서 문제 푸는 순서를 바꾸어 보아라. 중간에 나오면 끝까지 넘어가지 마라. 자, 그리고 거듭 또 당부하지만 개념이 약한 학생들 제발 공부 좀 하세요. 제발. 문법은 그냥 거저 먹으라 주는 선물입니다. 그냥 못 먹는 거는 게으르다는 표시입니다. 자, 여러분들 게으름을 이기고 넘어가서 올해 수능에서 꼭 승리하는 그런 결과가 수능 구할 수 있기를 선생님은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을 원합니다. 여러분 화이팅!